자, 챕터 2의 9번째 표제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나중에 이제 또 매키턴시로 이제 정식으로 편집해서 나오는 두 가지 버전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거든, 단기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 V9의 특징이 이제 뭔지 알겠지? 어떤 특징이 있어? 첫 번째 한두 개의 예문은 흔히 이제 미국 교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을 많이 반영을 했어. 사건 중심의 일화체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반면에 자, 그 아래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번을 보면 세 개의 기본 예문은 굉장히 쉬운 거야. infallibl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추론하고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나 실마리 그리고 우리의 배경 지식이 자기도 모르게 삼투압 반응을 느껴져. 그런데 자, 우리가 수능 현장에서 진짜 원전수 만점을 기록하고 운명의 장난조차도 방어하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있는 예문들이 나왔을 때도 그런 예문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교재 대한민국에서 V9 한 권밖에 없어요. 수능 수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연습한 사람들만이 실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왜냐면 물론 너희들 중에 뭐 매일 영어책을 읽고 그 영어책을 읽는다는 게 교과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EBS 수능특강이나 그런 교재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야. 원서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이 힘이 배어나요. 이 힘이 배어나. 하지만 자, 그렇게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만 어려운 글이 나와도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작년 9월, 11월 시험에서 절감을 했을 거야. 올해 EBS와 수능 연계 교재 방향, 수능 연계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우리 좀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자,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단에 있는 예문들을 갖고 보면 예문에 수능 수준을 뛰어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의미를 추론하고 짐작해야 될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할 거야. 그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 낯선 단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는 거. 그게 바로 워드 파워야. 그게 바로 어휘력이라는 거예요. 단어의 개수가 아니라. 그래서 가급적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책을 많이 뒤지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오늘 보는 것 중에 아니 이번 시간에 보는 것 중에 저게 알랭드 드보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많이 번역됐더라고요. 여행의 기술. 6월달 수능에도 나왔고 6월 평가원에서 시험에서도 나왔고 11월 수능에서도 그 사람 글이 또 나왔어. 그래서 나도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누군가 뭐 찾아봤더니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게 문장을 쓰는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 책, 내가 최근에 그 사람 책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 뭐 해가지고 글이 다 샀어. 6권인가 7권인가 출판됐더라고. 영어로 한글 말고. 왜? 그 사람의 글은 교수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나온 거라고. 그런 글들을 자꾸만 자기가 접하면서 진짜 고급 영어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봐봐. infallible. 어근적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뭐가 붙었냐면, 앞에 부정의 접두사 in이 붙었지? 그 다음에, 자, 어근적으로 누가 붙었어? 퀼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품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블이 붙었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예문, 쉬운 예문이니까 확인해봐. jewelry, 배심원이지. 배심원들이라고 해서 not infallible. 이렇게 나왔을 때가 어려운 거야. 자, not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not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랑 얘가 상쇄가 되는 거지. 우리 수능 출제 매뉴얼 같은 강의에서 뭐라고 했어? 자, 부정문을 갖고 고난도 문제를 만드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영어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 고급 영어에서 흔히 쓰는 기법인데 not이나 never, no를 쓰는 기법이 하나 있었고 less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수능에서 좋아하는 기법이 뭐야? 부정의 접두사를 쓰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러면 자, 배심원들이 not infallible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innocent people. 자, 대표 사례를 통해서 대조의 기법을 쓴 거야. 대표 사례 플러스 대조 기법인데 자, 죄가 없는 무죄의 사람들이 convicted. convict 중요 단어지. 자, 우리는 infallible에서 좌절했다 하더라도 문맥에서 convicted라는 뜻도 또 짐작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뜻으로 짐작돼? 죄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걸로 판결을 받고 선고하다 판결하다야. Guilty people. 죄 있는 사람들은 go free. 자유롭게 풀려난다는 거지. 그러면 배심원단이라고 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지. 우리말로도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란 말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말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중 부정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은 두 번째 핑거프린팅은 뭔지 알지? 지문이야, 지문. 지문은 자, infallible means of personal identification. 개인의 신분을 identification 하면 개인적인 identification, 신분 확인이야. 신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는, 실수하지 않는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도 세 번째 예문도 이중부정이잖아. No infallible way. 자, 실수가 없는 그런 방법은 절대 없다고 했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뭐를? predicting. 예측하는데 와세다 동그라미 치고 like 동그라미 쳤어야 돼. 자, 구문독해에서 많이 했던 거지. what과 like가 만나면 무엇과 같으냐? how라고 했지. 자, 내일의 날씨가 어떨지에 대해서, 내일이란 말은 없네. the weather. 날씨가 어떨지에 대해서 what like. 어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 실수가 없는, 오류가 없는, 무오류의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자, 네 번째 예문,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의 눈여겨보란 말이야. 자, 봐봐. 콜론을 찍었잖아. 쉼표를 찍었잖아. 그러면 쉼표를 찍었지. 봐봐. 자, hubris. hubris는 frequently, 자주 사용되어져. 뭐 할 때? describing, 묘사를 하는 건데, classical. 자, 어떤 고전적이면서도 epic. 자, 서사적인, 영웅적인 어떤 캐릭터,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such as, 열거형 예시기법이잖아. 예시인데, human, 어떤 인간이야? wish to be God, 신이 되고자 하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자, they are infallible, 신이나 왕이 돼서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무오류를, 자, 오류를 범하지 않는 왕이나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휴브리스라고 묘사를 해. 그러나 그 단어는 뭐를? just as가 보이는데 비교의 대상 as가 생략된 거야. 예전만큼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지. 리비아의 가다피 같은 사람. 자기는 혁명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성전을 벌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오늘날에도 많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신의 의지에 도전하면서, 자, 프로탈메우스하고 달러. 자, 신에게 도전했던 사람 중에 이카루스 해가지고 나르는 사람도 있었고, 신의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휴브리스라는 신화적 존재는, 왜 신화와 관련된 소재는 중요 소재냐면, 물론 신화와 관련된 소재가 최근 수능에서 안 나왔어. 하지만 해리포터라든지 판타지 장르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은 소재의 출제 개연성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수준만 알면 안 돼.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예문 봐봐. 레이맨이라는 단어 또 나왔네. 뭐였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평가는, 자, 원래는 derive라는 단어는 A-B 구조를 많이 가져요. 즉 타동사라는 얘기야. B에서 A를 뽑아내라 추출하다야. 근데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응? 그러면 자동사가 되는 거지. 어디에서 기인하다, 유래하다? 컴프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것도 눈여겨볼 줄 알라고. 우리가 판에 박힌 영어에서 타동사로 배웠던 derive가 자, 꽤 유명한 사람의 글에서는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야. 자, 이게 언어의 응용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대처리의 사실이야. Many contemporary philosophers, 오늘날 현대적인 철학자들이 그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는 사실에서 기반을 해. 자, 이러한 것이 데리트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remain, 남아있는데
역사가 판단할 목으로 남아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세미콜론이 나왔어. judgment of peer. 자, 이때 peer은 그러면 동년배야? 짝꿍이야? 동시대인을 지칭하는 거지. 앞에서 누구를 받는 거야? 사전적 의미가 문맥상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지. 자, V9은 예문 중심의 단어치기야. 그러면서도 어원도 총정리하고 어원도 계속 우리가 반복하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저절로 외워지게끔 만들어질 거야. 자, 봐봐.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의 판단이 not infallible, 절대적으로 맞는 것만은 아니란 얘기지.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Whatever the decision. 그러나 그 결정이 무엇이 되는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alter the fact, alter가 바꾸다 변화시키다지 어떤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야.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사상이 at the very least 최소한적으로 extraordinary, 유별나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기억해두란 말이야. 작년 수능에 제일 어려웠던 사람의 글 철학자였어. 심리학만 나온 게 아니야. 이번에 EBS 교재도 심리학적 지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 반면 철학적 지문은 상대적으로 적더라고.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자, 거기서 어근 한번 보자. fal이 자빠지다, false. 자, deceptive, 속인 거짓이란 얘기지. 넘어지다, 떨어지다, 시험에서 떨어지다라고 하면 잘못된 답을 골랐으니까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것의 명사꼴. 오류라고 얘기를 할 때 C와 I가 명사 전미사지. 이런 식으로 접두사 전미사 어근을 스스로 만드는 연습을 시켜보는 거야. fallacy. 얘가 오류야. fallible 하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자, 그러면 결코 오류가 없는 무오류에 실수를 범하지 않는 infallible. 접두사 입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fail이 실패하다고.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또 명사 전미사를 만들었지. 얘는 오류고 얘는 실패야. 이런 게 어휘 선택형 문제에서 언제든지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fault는 결점이나 과실이 되는 거고, 자, 태만이나, 자, 채무국이 채권국에게 자신들의 그거를 갚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 default. 빚진 사람이 빚 갚는 것을 연기하거나 미뤄달라는 거. 이자를 제때 요구 같은 거, default. 자, 다시금 지금 중동의 불안 때문에 경제 위기가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온갖 경제학자의 경제학 책 관련해서 나온 글도 여기에 많이 포함시켰어. 그 다음, false는 틀린이고, 그 다음, 위조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false에서 ify를 만들면 falsify. 이게 동사 전미사가 되는 거야. 동사 전미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falsification. for 다음에 falsification. falsification. 위조나 곡해 변조가 되는 거지. falsify가 위조하다, 그것의 명사꼴이 되는 거야. 자, fallacious 하면 오류에서 출발해가지고 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어쨌든 fall이라는 것이 속임수, 기만, 실패. fall, 속임수, 기만, 실패. falsify가 뭐라고 했어? 오류, failure, 실패, default, 집을 유예, falsify, 위조하다, falsification. 위조나 곡해, 자,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래서 9번은, 자, infallible은 부정의 접두사 in이 붙었지만 오류를 범하지 않는 무오류에, 자, 그래서 perfect가 되는 거지. 완벽하다는 거. 그 다음 10번은 어근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단어로도 어렵지 않아. separate. 사실 뭐 여기에 포함될 표제어로서 가치가 있느냐 많이 고민했다가 밑에 있는 예문이 좋아서 남아있는 놈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예문 한번 봐봐. 센트리퓨그하고 센트리퓨갈이 보이지? 무슨 뜻일까 한번 짐작해봐. separate가 중요한 게 아니야. 레버터리, 실험실에 있는 센트리퓨gal, 원심 분리기야. 자, 뭐가 나와? 센터에 센트리, 리로 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었어?
fugue가 붙는 거지. 원심 분리기가, 자, 뭐를? centrifugal force 하면 이게 원심력이겠지.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자, substance, 물질들을 separate 한다라고 했어. 뭐에 따라서? 그것들의 상대적인,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매스는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할 때도 있고, 부피를 나타낼 때도 있고, 물리학에서는 질량이야. 자,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따지면 부피랑 질량은 다른 개념이지. 이게 테마틱 보케브리어예요. 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물질들을 분리하는데,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데, 그때는 물질들이 갖고 있는 상대 질량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거지. 뒤에 아마 테마틱 보케브리어에 가서 물리학의 중요 용어들, 작년이나 재작년 한 3, 4년에 걸쳐서 EBS 교재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쭉 정리했어. 자, separate 어렵지 않은 거고, 자, 두 번째 예문에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in succession, 이게 뭐야? in succession. 연달아서 연이어서. success는 성공이지만 succession은 연속이나 계승이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을 같이 해석해 보자고. 자, in experiment with garden pea. 자, 정원에 있는 완두콩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게 그 유명한 멘델이지. 자, 우리 어떤 얘기했어? 진화와 유전 관련 자연과학적인 소재가 수능에서 주요 등장인물이었다라고 했지? 자, 오스트리안 멍크. 이때 멍크는 뭐야? 수도승이에요. 자, 오스트리아의 수도승이었던 과학자가 아니었던 거 원래는.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에서 수도원들이 대학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대학의 역할을. 자, 학문적인 계보를 잇게 되는 거지. 오스트리아의 승려였던 수도승이었던 멘델은 describe, 묘사를 했어. pattern of inheritance. inheritance가 유전이지. 유전의 패턴들을 묘사를 했는데, 자, 뭐에 주목하고 관찰한 거야? trait. 유전 형질이나 특징이지. 형질이나 특징들이 separate unit, 독립된 단위로 inherited로 유전되어지는 것을 관측했어. 이러한 단위들을 그는 뭐라고 했어? gene,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자, separate에 어근 PAR이 들어가 있어. 이때 PAR은 예전에도 우리 했지만 PAR은 또는 POR 같은 것이 돼가지고, 자, 거기 뭐로 나와? 헤어지다, 떼어내다. 파트가 동사로 헤어지다들. 그래서 파트 헤어지다가 있고 파티에서 뭐 조심하라고 했어? 정당 말고 사람들의 무리, 일행을 지칭하거나 당사자, 파티, 일행이나 당사자라는 뜻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partially, 부분적으로, partial은 부분적인, 자, partial, 부분적인, 편파적인이지. 자, 우리 impartial. 지난 시간에 dispassionate 하면서 이거 나왔었지? 공정한, dispassionate. 기억나? 그 다음에, 자,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 impartial까지 잡아주고 공정한. 그 다음에, 입자나 작은 조각을 나타낼 때 어떻게? 자, 왜 얘는 이렇게 했냐면, 얘가 수능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어휘 선택해서. 파티클이 입자를 지칭할 때 쓰는 거지. 자, 그러면서 partiality-라는 단어 별표쳐. 불공정이나 편파성, 편애를 나타내는 거지. 이런 단어들.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어휘가 어려워지면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department는 부서나 부분 또는 관공서의 어떤 부채를 지칭할 때 쓰는데, 자, 칸막이나 칸막이가 맞나? 칸막이나 객차를 지칭할 때는 뭘 써? 자, 왜 COM을 썼겠어? 기차의 객차는 서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 자, apart는 떨어지고 제외하는 거고, participate 참여 참가하다야. 전하다, 나눠주다. 이거 별표쳐. 작년 수능에 나온 단어야. 전하다, 나눠주다. 전달하다, 나눠주다. 작년 수능에 나왔어. 응? 떼어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떼어 넣어주는 거야. impart. 떼어 넣어주는 거 impart.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초반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중요 단어로 거론이 될 거야. 그 다음 참여하다, 참가하다, participate 말고 partake. 재밌지 않아? 응? 자, partake. 요거랑 같이 묶어야 되지. take part, partake. take part in, partake. participate는 내신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외워졌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불가분의 관계일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 되니까 얘는 imparable. 그치? 앞에 임이 붙어줘야 되지. 임이 imparable. 자, 그러면 여기서 곧장 이게 떠올라야 돼. 매력적인 어휘 선택형 문제지. 어휘 선택형 문제만 무서운 게 아니야. 시험 문제 고난도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EBS 교재가 6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라고 했어? 수능 특강 10조 완성 파이널도 빠졌어. 수능 특강 10조 완성 뭐 몇 건밖에 안 되잖아. 그 정도면 5번 이상 우리 돌릴 수 있다라고 했어. 문제집으로서. imparable, impartial. 자, 밑줄형 어휘 묻는 문제 같은 데서 이런 거 내면 당해요. 그치? 자, 그 다음. partition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 칸막이라고. 자, 그 다음. 봐봐. thematic vocabulary, physics, 물리학 분야로 가봐. 거기 보면 자, 첫 번째 단어. elastic. elasticity. 작년 EBS 교재에서 봤던 것 같아. 이게 뭐야? elastic, elasticity. 이거 뭐야? 탄성, 탄력. 탄성이나 탄력, 반발력을 얘기하는 거지. elastic, elasticity. 자, 그 다음에 gravity는 뭐야? 많이 봤던 거고. 얘가 뭐야? 중력이지. inertia. 이거 나중에 어근에서도 한번 또 봐요. inertia. inertia가 뭐야? 관성이야. 관성.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반발력으로만 움직여지는 거 관성. mass,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질량. 물리학에선 질량, 일반적으로 부피란 뜻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 density는 많이 봤으니까 밀도. motion은 운동이고 fusion. fusion. 우리가 베트남 요리가 중국 요리하고 프랑스 요리가 퓨전 됐다라고 얘기하지. 융합이지, 퓨전. 퓨전. 자, 퓨전이란 말, 퓨전 레스토랑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 합기고 섞여지는 거야. 융합. 그 다음, 일렉트론은 전자고, accelerator. 가속기야. 가속기. 자, 그 다음에, atomic mass. 원자량. 원자량, 원자량. 그 다음에, cold fusion. 퓨전은 퓨전인데 cold fusion. 자, 저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거래. 나도 자세히는 몰라. 자, 그 다음, collider, collider. 이거 뭐야? 입자 가속기. 충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이거 만들었나? 세계에서 몇 개 안 갖고 있어요. 입자 가속기. 그 다음, EMC 자승은,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대표적인 건데, 앞에 M이 바로 뭐야? 질량을 나타내고, C는 뭐야? 거기 보면, velocity of light가 첫째 줄에 보여. velocity of light, 형광펜칠에. velocity가 뭐야? 속도. velocity of light 하면 빛의 속도지? 자, 그 다음에 electromagnetic force 하면 이게 전자기력. magnetic force가 아니라 일렉트로가 붙었잖아. electromagnetic force니까 전자기력. nuclear reactor. 얘가 뭐야? 핵 원자로를 지칭하는 거지. 핵 원자로. 핵 원자로 관련 소재는 한 번쯤 나올 것 같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또 안 그럴 것 같기도 해. 자, 챕터 3로 들어가자. wield. 짧은 단어이고 일반적으로 중급 이상의 단어장에서는 반드시 수록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야. 꽤 자, 나오는 빈도가 높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wield. 자, 무슨 뜻이야? The situation, 상황이지. 좀 더 나이가 많고 성공한 남자와 부인 사이의 상황은 different. 그러나 다르다라고 했어. 젊은 부부랑 다르다는 얘기겠지? 자, 왜냐하면 in the debate, 뭐에 관한 논쟁이야? Whether to have children, 자녀를 가질지 여부에 관한 논쟁에서 two side. 이때 양측은 누구야?
남편과 부인이지. 남편과 부인 사이가 unequal power, 서로 공평하지 않은 불평등한 힘을, 권력이나 권한을 종종 wield가 뭐겠어? 벌써 이것은 문맥에서 짐작되지. 봐, 내 얘기 바로 이거야. 자, 대부분의 대한민국 단어책이나 다 이런 식으로 어휘를 얘기해 준단 말이야. 사건 중심의 일화체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대처 능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두 번째만 봐봐. 좀 더 이제 논설문과 설명문이 돼버리지. 자, authoritarian,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종종 growing problem,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뭐 할 때까지? 그 문제가 그 문제의 영향력이 느끼게끔 만들어낼 때까지. 그 문제의 영향력을 느끼게끔 만들 때까지, 어려운 상황이 대처될 때까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worse, 설상가상으로. 자, influence his wield. 그가 윌드하고 있는 영향력,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은 can cause,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의 추종자 다수로 하여금 그 위험을 역시나마 ignore, 무시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가 지도자로서 발휘하는 영향력, 벌써 내가 답이 나오네. 자, wind와 surrender exercise에서 10번 정답이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까지 보자. 네 번째 예문은 너희들이 보고. Societal progress, 사회적인 진보와 발전은 대체로 come about. 자,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야. 반면에 come이 나오면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해. take은 필요하다, 걸리다, come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middle.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는 뜻을 챙겨나가야 되고, matter이나 count가 나오면 중요하다. 나중에 count는 또 다른 뜻 우리가 조심할 것 보게 돼. 중요하다가 있어. 그 다음에 pay는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돈 지불하다 말고 work. 효과 있다, 효력 있다라는 뜻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다음 move. 움직이다, 이사하다. 그 사건 중심의 일화체에서만 나오는 거야, 주로. move. 감동시키다라는 뜻 챙겨줘야 되고, hold도 마찬가지야. hold.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한 번 더.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자, 한번 봐봐. take 동사 뭐라고 했어? 필요하다, 걸리다. come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충분하다. meet.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matter, count. 중요하다. pay. 가치 있다, 의미 있다. work. 효과 있다, 효력 있다. move. 감동시키다, 제한하다. 감동시키다, 제한하다. hold.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개체,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자, 그러면 봐봐. 사회적인 진보는 대체로 생겨나는데 뭐를 통해서? 자, 뭐가 보여? dissension이 보이지? 자, 얘랑 동의어예요. dissent가 의견 불일치, dissensation, 의견의 차이나 불화나 챌린지, 도전을 통해서 사회적인 진보는 생겨나. 즉, 다시 말해서 내리지가 나왔지? When people, 사람들이 point out, 단점을 끄집어내는 거야. point out, 지적을 하는 건데, 자, those who wield power, 권력이나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을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자, without our challenging the mistaken notion of established institution, 그리고 사실, without, 뭐가 없다면, our challenging, 우리가 도전하는 거야. 뭐를? established institution 하면 이미 확립된 제도, 기존 권력이야. 기성의 제도나 권력에, 자, 잘못된 언급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에 대해서 challenging, 도전하지 않는다면, political oppression, 정치적인 억압과 tyranny, 전제 정치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go unchecked.
책이 점검하지 않는다겠어? 제재하다 여기서는. 제재하지 못하게 된다. 고가 상태를 변화 나타내는 동사가 돼서 뭐뭐하게 되다야. 우리가 구문독해 차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꺼렁 잘못되다지. 수준이 올라가면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 기존의 제도나 기관, 기존의 권력의 잘못된 주장과 생각과 관념에 대해서 챌린징. 자, 노션은 생각, 관념, 견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챌린징. 도전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억압과 전제적인 포괄적인 자, 억제되지 못하고 제지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란 얘기지. 자, 그만큼 정치적 자유, 생각의 자유, 비판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 자, 여기 그 어디에도 비판의 자유라는 말 나온 거 없어요. 비판이란 말은 지금 안 썼잖아. 챌린지만 썼잖아. 그치?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식의 기법을 고난도 문제에서 단어가 나올 때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의 차이를 적절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2번. 자, 2번으로 들어가서 destitute. 예문이 장난이 아니지. destitute. 일단 우리는 접두사는 긍정, 부정, 어떤 느낌을 주잖아. D가 붙고 나서 거기에 뭐가 붙었어? 우리는 constitute를 생각한단 말이야. 구성하다를. 그럼 destitute가 구성의 반대일까? 자, 봐봐. 첫 번째 예문. 이때 they. 자, 그들은 헬스 인슈어런스. 건강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코스털리. 코스털리는 값비싼 희생이 큰 명사 뒤에 li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야. 아버지의 그 값비싼 질병. 즉, 치료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병이었다는 거지. 그 값비싼 질병은 리브 동사가 목적을 하면 목적보 뭐뭐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아버지의 그 돈 많이 들어가는 병이 그 가족으로 하여금 데스티튜트 하게끔 만들어버렸대. 인과관계 추리가 되지. 아버지의 값비싼 병으로 그 병원비를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놓여졌겠지. 머릿속에 인과관계 추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두 번째 예문 봐봐. 22살의 나이에 그는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유명한 사관학교지. 사관학교에서 디스미스 했어. 쫓겨난 거지. 자, 우리 어떤 거 조심하라고 했어? 디스미스가 해고시키다, 임무를 주지 않다 말고 EBS 교재에서 의도적으로 참 많이 나왔던 게 A에서 B. A를 B라고 무시하다? 우리 했어. 지금 10강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디스미스 A as B, A를 B라고 무시하다, A를 B라고 배제하다. 봐봐. 그러면 자, 웨스트 포인트에서 그가 22살의 나이에 쫓겨나고 퍼스트 파더, 의붓 아버지야. 수양 아버지지. 그의 수양 아버지가 disinherited. 유전하지 않은 거야? 야, 원래 자기가 친한 바이올로지컬 파더이 아닌데 뭐.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을 때 에드가 알란 포,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지. 에드가 알란 포는 자기 자신이 destitute, 엄청나게 가난에 찌든 인식, 전부 다 경제적인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without career, 직업도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좀 더 고급스러운 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Some old people, 몇몇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living poor quality life, 삶의 질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high risk,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했어. 많은 사람들은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그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 바이패스하면 지나치다, 우회하다야. 백날 그런 거 외워갖고 시험장 들어가 보라는 거야. 여기 우회한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회하는 거야?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신경 쓰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때 바이패스는 봐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냐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냐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고, 그 공동체는 또한 provide support. 자, support,
지원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 left behind. 뒤에 처져 있는 사람,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란 얘기지. 노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어. 그 다음 childless. 특히나 애가 없는 나이들 많은 사람들이라면 clearly 분명히 defined right.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뭐를? family care.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고 그래서 destitute. 가난에 찌들어 버리는 거지. 뭐가 없다면 benevolent. 형광펜칠에 자비로운 extended kin이 나오는데 넓은 가족의 테두리예요. 그러니까 넓은 그 아주 먼 친척이라고 하면 돼. 먼 친척으로부터의 도움이 없다면 가난에 찌든 삶에 놓여지게 될 거란 얘기지. 즉,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쓰면서 복지를 갖고 두 가지 측면을 본 거예요. 사회와 가족의 역할이지. 이때 가족이 핵가족 제도의 문제점을 뭐로? 먼 친척과의 관계를 통해서 노인 복지의 문제를 가족이 해결해야 되는 측면과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 거지. 글을 읽으면서 이런 논리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논리독해에서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글을 읽었느냐 해석을 했느냐는 사회랑 가족의 관계를 이양대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걸 느끼는 거. 그게 어휘학습에서도 녹아져 들어가야 돼. 그 다음 하나 더. 자, 데이비드 리카르도. 고전 경제학을 만들었던 위대한 대가 중에 하나지. 뭐야? utility. 자, 효용성. 효용성에 대한 개념 정의야. 효용성이라는 것은 교환 가능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자, 봐봐. 개념 정의의 서술 전략을 취할 때, 자, 일부러 부정문을 쓰는 거야. 처음 시작이 부정문으로 쓰는 거야. 자, 효용성이라는 것은 교환 가능한 가치의 측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 교환 가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교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효용성의 범주가 아니라는 거야. If commodity가 뭐야? 상품이지. 만약에 상품이 in no way, 자, 전혀 유용하지 않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전혀 contribute, 자, our gratification이 뭐야? satisfaction의 좀 고급스러운 단어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제공해주지 않는 거라면 전혀 우리에게 사용가치적인 측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없다면 그것은, 자, 이게 뭘까? 이건 가난에 찌든이 아니야, 이때는. be destitute of. 이게 출제기법이야. 이게 빈칸 넣기 보기로 나와봐. 그러면 be without이에요. be without, 없는.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은 exchange of value, 교환 가치가 없는 것이 돼. 비록 그것이 scarcely, 아무리 희소한 것이 되고, 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필요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노동의 양이 얼마만큼 되든 상관없이, 자, 뭐를? 자, 효용성이 없다면,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은 리카르도는 이른바 상품의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 즉, 사용 가치가 없다면 교환 가치를 성립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없다면. 나중에 알아더라고. 고전 경제학자 리카르도나 아담 스미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윤리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해요. 도덕적으로, 인간의 도덕률에 기초한.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초기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승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수학적인 계산만을 신경 쓴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엄밀하게 칼 막스 시대가 돼야 경제학이 과학적인 수준까지 접근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적인. 그런데도 오늘날 칼 막스조차도 그것을 지나치게 법칙화시키고 역사 예언을 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게 되는 거지만
오케이? 자, 거기 보면, 자, destitute. 자, 여기에 어근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었어? 우리도 모르게 st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지? 자, st 계열들. 자, st나 sti가 되면 서 있거나 어떤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거기 보면 지금 형용사 6개가 빈칸에 쳐졌지. 한글 뜻은 내가 빈칸으로 쳤어, 일부러. 얘네들은. 자, 스테디는 뭐야? 꾸준하고 지속적인 거지. 스태틱. 정적이냐. 다이나믹. 자, 스태틱은 정적인 거야, 정적인. 동적인 것의 반대말이지. 반의어 관계를 잘 떠올려야 돼. 그 다음, 스테이블. 얘도 ST가 붙어있지만 얘는 안정적인, 불안한 것의 반대말이지. 그 다음, 컨스탄트 지속적이냐. 반면에 스테이셔너리가 되면 여기 스테이션 여기 들어가 있잖아. 기차는 움직이지만 역은 고정되어 있는 정지된 상태,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셔너리 고정되냐? 그 다음 얘가 누구야? 자, steadfast 두 가지 뜻. 고정된이란 뜻도 있고 사람이 나오면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 고정된. 자, static, stationary, steadfast. 요 세 놈 조심해줘. 오케이? 자, 나머지 status는 G이고 obstacle. 장애물 어렵지 않아? obstinate, 완고한 고집선 이거 조심해줘야 되고 destitute, 형광펜 칠해놔야지. 그 다음, 자, stagnant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 고여있는 이지. 얘도 static, 정적인, stationary, 고정된, 정지된 상태에 움직이지 않는, steadfast, 고정된, 확고한, stagnant. 이건 뭐라고 했어? 고여있는 이지. 이 단어를 추론할 때는 자, 거기 나왔지. 거기 stagnation이 나왔구나. stagnation. stagflation이란 말이 있어요. 응? 자,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거야. 경제가 정지되어 있는 거야. stagflation. stagnation. 침체를 나타내는 stagflation, stagnation. 얘랑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stagflation. 응?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휘달리는 거. 그래서 중국한테 밀린 거 아니에요. 자, 스테이트시스는 균형 상태고, 자, 항상성이라는 단어 말고 스테이스 쿠버 있지. 마지막 단어에다 별표 5개 쳐요. 스테이터스 쿠버. 자, 스테이터스 쿠버 현 상태. 현 상태나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요게 좀 어려운 글 같은 거. 자, 프로페셔널. 교수들이 쓰는 글에서는 이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번 V9에서. 그 다음, 자, 컨텐드. 텐드 계열은 밑에 이제 어근적으로 좀 보겠지만, 첫 번째 부부자. 피아제는 컨텐드에서 대절 이하의 사실을. 소셜 이너 체인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기반은 리시프로시티. 형광펜칠에. 리시프로시티. 얘가 뭐야? 상호 의존성 또는 호혜주의. 봐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야. 봐봐.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기반은 태도나 가치관들을 어린 꼬마 아이들과 다른 꼬마 사람들 사이가 서로 태도나 가치관들을 상호 의존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지. reciprocity. 그런 것을 컨텐드에 있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 그러나 어포넌트 반대자들은 컨텐트에 뭐를? 자, 대절 이하를 보는데 assisted suicide가 뭐야? 자살 방조야? 안락사예요. 안락사를 legalizing, 합법화시키게 되면 many problem,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they fear, 그들은 두려워해. vulnerable, 자, 연약하고 취약하고 뭔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들은 coerce, 중요 단어지. 무슨 뜻? 강요하라는 거야. 강요받게 되는데 자살을 강요받게 될 거라는 거야. As a result, 뭐의 결과 때문에?
원인 분석이지? as a result.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경제적인 문제야. 재정적인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이 부담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신뢰는 안락사가 아니라 사회적인 강제에 의해서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뭐 어쨌든 찬반 양론과 관련된 얘기야. 자, 세 번째 예문은 여러분들이 보고 어근잡으로 가자. 텐드나 텐스는 자, 이 단어로 보면 돼. extend. 얘가 뭐야? extend. 쭉 확장시키다, 넓히잖아. 스트레치잖아. 그러니까 tend to 어디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어디로 뻗어나가는 경향? 자, 뻗어나가고 휠 수 있는 거지. Love me tender, love me true. 사랑은 나를 tender, 부드럽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 있으니까 텐스가 팽팽한 긴장한 텐션. 자, attend 주목한다. attend는 다이어지? attend가 나왔을 때, 자, attend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attend to가 있어요. 그 다음에 attend on이 있어. attend는 뭐야? 자, 장소의 표현과 같이 나오면 attend는 뭐야? 참석하다, 출석하다지. attend to. pay attention to도 to니까 주목 집중하다야. attend on, wait on. 얘가 뭐야? attend on, wait on. 내 옆에 누가 서 있으면서 나를 기다리는 거야. 레스토랑에 갔더니. 시중 들다지. 자, attend. 참석, 출석하다. attend to. 주목, 집중하다. 얘를 조심해. attend on, wait on. 시중 들다. 자, 그러면 그거 잡아주고 attendance가 참석이나 출석이지. 그 다음 intend는 의도하다가 되고 extend. 아까 뭐라고 했어? 자, intend, extend. 얘가 의도하다, 얘는 확장하다라고 했지. 그 다음 거기서도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지. 강렬한, 집중적인. intense는 강렬하냐. 그 다음에 집중적인이라고 할 때는 뭘 써? intensive. 좀 다르지? intense, 강렬한, intensive, 집중적인. 집중적이라는 건 단기간 힘을 총력을 기울라는 거고 intense는 강력한 거지. 자, 그 다음 텐던시 경향이고 컨텐트가 싸우다, 투쟁하다, 주장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주장하다. 싸우다, 투쟁하다, 주장하다. 그 다음 컨텐트가 보이지. 우리 컨텐츠라고 하잖아. 명사로는 내용이고 형용사로는 뭐야? 만족한이라는 뜻 되는 거. unattended 별표쳐. 자, 아까 우리 시험이 어려워지면 attend의 어떤 뜻 조심하라고 했어? 참석, 출석하다야? 주목, 집중하다야? 아니면 시중 들다라고 했어? 참석하다, 출석하다나 attend on, 시중 들다나 다 사건 중심의 일화체일 가능성이 높아. 반면에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글일 때 attend to 쓰면 주목, 집중하다인데 여기 뭐가 보여? unattended가 보이지.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은 채로, 신경 쓰지 않은 채로, 방치한 채로지. unattended, 형광펜치라는 거. 그 다음 자, 26번. 이게 알랭드 보통의 글이에요. 네 번째 글. 26페이지 4번으로 들어가. deliberate.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야. 자, 첫 번째 한번 봐봐. most fire. 화재의 대부분은 lightning이 있고, 자, lightning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lightning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였나? 그 다음에 in lightning이 있어. 자, 일단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예하고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휘선택형 문제로. 자, writing은 뭐야? 빛이야, 빛. 빛을 밝히는 거야. 빛을 밝히는 거야. 반면에 여기에 n이 들어갔지. 얘가 뭐라고 했어? 번개. n이 니은이야? 그랬더니 얘를 낸 거예요. 라이튼.
얘도 물론 빛을 밝히다가 있어. 자, 물론 얘는 동사꼴이 라이시 되는 거지. 빛을 밝히다. 빛 밝히기. 어? 이게 이제 뒤에 ing가 붙은 거야. 라이트닝은 그 자체가 명사로 번개야. 반면에 라이튼 이것도 불을 밝히다, 빛을 밝히다는 뜻도 있어. 하지만 얘가 무슨 뜻이 또 하나 있을까? 자, 얘는 right이란 단어에 en이 붙은 거야. 우리 자, weak 뒤에 en이 붙으면 얘가 얘를 동사로 만들 수 있지. 그치? right은 빛 말고 가벼운이 있지. 이때 right는 뭐야? 가볍게 하다지. 시험 문제에서 writing과 lightning을 낸 거예요. 오케이? 반면에 in right는 계몽시키다지.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몽시키는 거. 자, 거기다가 writing, 빛 밝히기, lightning. 번개 얘 추가시키고 lighten, 가볍게 하다. 가볍게 하다, in lighten, 계몽시키다. 대부분의 화재들은 번개로 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경찰은 apprehend, 다이어야. apprehend. 자, apprehend. 이건 나중에도 또 복습이 돼. 우리도 모르게 comprehend가 떠올라. 그치? apprehend. 하지만 comprehend 갖고는 고급형 문제를 만들지는 못해. comprehend는 이해하다로 끝나니까. apprehend는 1, 2, 3야. apprehend. 이해하다, 예감하다, 체포하다. 이해, 예감, 체포하다. 뭐라고 했어? 이해하다, 얘랑 똑같은 뜻이 있어. 예감하다. 어떤 불길한 것을 예상하고 예감하는 거야. appreciate랑 비슷해. 세 번째가 체포하다. 자, 뭐라고 했어? 이해, 예감, 체포하다. 이해, 예감, 체포하다. 이해, 예감, 체포하다. apprehend, 이해, 예감, 체포하다. 한 번 더. 이해, 예감, 체포하다. 그러면 두 명의 10대를 체포해가지고 charge. 어떤 혐의를 덮어 씌우다지? charge가 무슨 뜻이 있어? 요금, 비용, 충전. 세 번째가 책임, 혐의를 씌우다 했지. discharge가 방전도 있지만 discharge가 혐의를 피하다, 모면하다, 책임을 벗어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했지. 그럴 때 discharge는 긍정적인 이미지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에서는 keep 다음에 from 밑줄 치는 거 그것만 신경 써. keep A from B. A가 B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A가 B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세 번째 예문에 term. 기본적으로 뭐야? 명사로 term은 학기, 기간, 용어, 개념. 따라해봐. 학기, 기간. 학기나 기간, 시간적으로는 더 특정한 기간이야. 용어. 용어나 개념이 있어. 세 번째가 뭐야? 대체로 복수형으로 terms를 쓸 때는 우리 제일 많이 보는 수거 중에 하나가 얘지. in terms of. 얘가 무슨 뜻이야? 뭐뭐라는 견지 관점에서. 뭐라고 했어? 뭐뭐라는 견지 관점에서. 근데 얘가 품사가 바뀌었지. 학기, 기간, 용어, 개념, 관계, 관점, 조건들이 아니잖아. 어? 이런 배신형 단어잖아. 다이어만 배신형 단어가 되는 게 아니라 뜻이 여러 개가 품사가 전용이 되고 바뀔 때도 조심하자라고 했지. 봐봐. 미스터 왓슨은 헉의 행동을 indispensable, defensible 하다고 term, 단정지었다, 개념 정의했다, 규정했다야. term이 여기서는 동사로 미스 왓슨은 헉의 행동은 indefensible, 변호할 수가 없다고, 변론의 여지가 없다고, 방어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in her opinion, 그녀의 견해에서는 nothing, 그 어떠한 것도 그가 deliberate하게 disregard her command, 그녀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을 excuse, 그 어떤 것도 용서해주고 면제시켜줄 수 없다는 얘기지. deliberate, 무슨 뜻? 의도적이니까 planned지. 자, 네 번째,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다는. 우리는 프랑스 하면 소설가 중에 베르베르를 주로 알고 있지. 그 베르베르 말고 알랭 드 보통도 이제는 기억을 해둬. 이 사람은
철학자야, 철학자. 철학에 가까워. 응? 대륙 철학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나이 굉장히 어려워. 자, 봐봐. Nowhere. 그 어디에도 공항의 매력이 more concentrated, 집중되어 있는 곳이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댄 이하에 가장 공항의 매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그 공항의 매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뭐야? 스크린. 공항에 유리창이야, 유리창. 우리로 따르자면 차단 유리창인데 그것은 어디에 놓여져 있어? 인터벌, across terminal,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에 자, 우리 공항에 가면 유리로 바깥을 다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쳐다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즉 A라는 터미널이 있고 B라는 터미널이 있으면 이 사이에 유리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간격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스크린보다 더 공항의 매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없다고 했어. 그 스크린은 어나운스, 발표하고 선언하고 있어. 델리버리티 의도적으로 자, 작업을 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폰트 모양처럼. 자, 여기서 폰트라는 말투도 잘 봐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아래 한글이나 뭐 그런 걸 쓰다 보면 폰트를 따지지. 글자체를 따지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광고 모양을 이렇게 21세기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이런 문체를 만든 거예요. 마치 광고꾼들의 문체처럼, 의도적인 문구처럼. 자, 거기에 그 다음 뭐가 나왔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 itinerary 하면 이건 여행 일정이에요. 여행 일정을 발표해주고 있는데 비행기들의 여행 일정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어. 자, about가 붙었는데 얘는 be about 구문이 생략된 거지. 자, 뭐를? take the sky, 하늘로 치솟을 예정인 비행기들의 itineraries, 비행 일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왜? 유리창을 통해서 비행기가 떠나는 게 보이니까. 도착한 비행기, 떠나는 비행기들이 보이니까. 데이지 스크린, 이러한 스크린들은, 이런 유리창은, 자, implies, 암시하고 있는데, feeling, 어떤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infinite. 무한하면서도 즉각적인 어떤 가능성의 감정을 함축하고 있는데, they suggest. 그 유리창에 보여지는 것들은 easy, 쉽다는 거야. 뭐가? with 다음에, 자, 우리 보자. with 뭐가 나왔어? which가 보이지. 그러면 which의 선행사가 is란 말이야. 관계대명사 which의 명사를 갖다 넣었어. 쉽게, 아주 쉽게 우리가 embark 중요 단어야.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야. A country, 어떤 나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에서는 자, to call prayer, 기도를 향한 외침이야. 기도를 향한 외침들이 자, shuttered, whitewashed house니까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흰색 페인트 칠만이 돼 있는 그런 집에서 울려 나오는 기도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고 그것은 we understood nothing of the language. 그 나라 말을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자, our identity,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진짜 여행을 낯선 곳에서 할 수 있게끔 그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쉽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사실 오늘날처럼 세계 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무부가 가지 말라는 나라까지 가잖아. 그치? 자, 그런 것들 여행에 관한 얘기 자, 알랭드 보통의 글에서 한번 한 거야. 델리버리트 무슨 뜻이야? 의도적인. 델리버리트 의도적인. 그 다음 봐봐. 어프리엔드 무슨 뜻이라고 했어? 어프리엔드 필기한 거 보면 안 돼. 누가 필기한 어프리엔드 이해 예감 체포하다. 이해 예감 체포하다. 어프리엔드 이해 예감 체포하다. 그 다음 어나운스는 발표하다고 프로나운스는 뭐야? 발음하다지. 오른쪽에 denounce 비난하다. renounce는 뭐야? 포기하다야. 포기하다 취소하다. 포기하다 취소하다. 자, 넘어가서. 자, excessive가 보이는데 얘도 그렇게 자,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excessive, 이 x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보자고. 첫 번째 예문. excessive하게 intake, supplemental vitamin, 비타민 보충제를 intake, 섭취하게 되면 섭취하는 것은 should be avoided,
피해야만 한다고 했어. 왜? 원인 분석이지. possibility, 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toxicity, 중독되거나, 탁시가 유해한, 자, 몸의 중독이지. 중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지. 두 번째 예문 말고 세 번째 예문으로 건너뛰어. origin and early usage. 자, origin, 기원이지. 원래의 기원과 초창기의 유시지, 사용법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뭐야? 쇼비니즘. 들어봤어? 자, 이제는 이런 걸 친해지란 말이야. 가급적 대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3학년 책에서 나올 수 있는 전문적인 개념어들을 많이 선탑시키려고 노력한 거야. 그래야 낯선 소재가 나와도 너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자, 쇼비니즘은 was coined. coin. 우리 이거 했어. 엘로이 할 때 했어. 엘로이가 합금하다, 코인도 주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코인이나 패션이란 단어가 EBS 교재에서 만들어내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했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된 거야. 아까 우리 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쇼비니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뭐 하기 위해서? excessive한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이 뭐야? 민족주의지. 지나친 민족주의, 자민족 우월주의, 자, 애국주의, 타민족 배타주의 뭐 그런 거지. 애국주의, 쇼비니즘, 지나친 애국주의를, 민족주의를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오렌지 프렌치 텀 뭐라고 했어? 학기, 기간, 용어, 개념, 관계, 관점, 조건들. 그러면 원래 프랑스적인 용어가 리테인. 자, 우리 테인 계열도 기억나? 테인 계열에서 뭐 조심하라고 했어? 컨테인 포함하다 말고, 자, 서스테인, 지탱하다, 유지하다 조심하라고 했고, 어테인, 얻다, 획득하다, 도달하다라는 뜻 조심하라고 했지. 펄테인, 무슨 뜻 조심하라고 했어? 펄테인, 어디에 속하다, 지속하다, 펄테인. 그 다음, 자, 붙잡아두다,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움켜쥐고 붙잡아두다, 디테인 조심하라고 했어. 그 다음 리테인이 뭐야? 간직하다야. 서스테인, 지탱하다, 어테인, 얻다, 획득하다, 도달하다, 펄테인, 어디에 속하다, 디테인, 붙잡아두다, 리테인, 간직하다. 자, 그러면 원래 프랑스적인 개념이 그 의미를 자, 오늘날에도 지니고 있다는 거지. 쇼비니즘, 자민족 우월주의 또는 애국주의. 보통은 쇼비니즘이라고 그냥 외래어로 써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문 한번 도전해봐. 자,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 question. 이런 단어에서 당한다니까, 너희들. question이 뭐야? 질문하다가 아니야, 여기서. 의심하다, 의문시하다야. 자, 몇몇 과학자들은 의문시해. 뭐를? One or another aspect of a problem. 어떤 문제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이 seriousness, 심각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 자, detrimental, 해로운, detrimental은 그냥 지금 알아도, detrimental, 해로운 환경적인 변화가 갖고 있는,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갖고 있는 환경의 어떤 자연의 변화가 이러저러한 측면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심각한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야. 그리고 또는 argue, 대절 이하의 사실을 주장하는데 bleakness of situation, 그 다음 그러한 지구온난화, 자연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bleakness, 아주 희미한 거야. 희미한 것이 overstate. 자, overstate. 우리는 맨날 이것만 외워요. estimate만 외워요. 이것도 나와. overstate. 과장되어져 왔다라고 주장을 해.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excessive claim, 지나친 주장들이 이루어졌는데 때때로는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지. 때때로는 자기 이론의 완결성, 셀프-서빙 형광펜치래. 자기 만족적인, 자기에게 스스로 봉사하는 거니까 자족적인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어쨌든 비판적인 사람이야. 자, 시드 계열이 나와 가는 거야. 선행하다 앞서 나가다. 그럼 뭘겠어? 프리시드. 반면에 설레. 자, 이런 설레가 없어요. 이런 설레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뭘 써? 여기도 마찬가지로 precedent. 나중에 또 나와 얘. 시드 계열들 또 나와. 익시드는 초과하다 가행하다고 unprecedent 형광펜치래. unprecedent. 전례 없는. 요거 꼭 기억을 해도. unprecedent. 작년에 EBS 교재에서도 나왔어. excess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초과 과잉이고 물러서다일 때 뭐야? 접두사 RE가 어게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뒤쪽이야. 리시드가 있어. 그래서 경기 침체를 나타날 때 리세션을 많이 쓰는 거야. 프로시드나 프로세스는 저절로 외워지니까 내버려 두고 쭉 내려가서 석시드, 석세스 내버려 둬. 뭐가 있어? 중지하다 바로 다음. 중지하다 자 말고 뭐가 있어? 자, 중지하다 조정하다가 있지. 중간에 뛰어온 거야. 그럼 누굴까? 인터시드야. 자, 선행하다 프리시던트, 설레, 리시드, 후퇴하다 뒤로 물러서다, 인터시드, 조정 중지하다. 인터시드 뭐라고 했어? 조정 중지하다. 리시드 뒤로 물러서다, 후퇴하다. 프리시던트, 설레, 프리시드, 선행하다 앞서서 나가다, 익세시브. 지나친 과잉이란 뜻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봐. 다슬. 자, 처음 세 가지 예문은 전부 다 대조 추론이야. 카메론은 fierce professional wrestling competitor, 아주 fierce, 사나운 레슬링 선수인데, 그러나 그의 부인은 그가 sweet, 상냥하고도 다스라는 하주밴드라고 했으니까 fierce의 반대말이지. 그치? After only a month's obedient training, obedience, 복종하는 훈련을 한 달 동안 하고 난 뒤에 uncontrollable이지. 통제할 수 없던 강아지는 calm down, 차분해졌고 pay attention to, attend to를 곧장 적어야겠지 이때. 우리에게 주목하는 방법도 배웠고 far more 낯설하게 되었다. 훨씬 더 낯설하게 되었다. 어떤 느낌이 잡혀? 자, 약이나 심지어 수술들이 mental hospital, 정신병원에서 사용되어져. violent, 폭력적인 환자를 낯설하게끔 만들 때. 그럼 낯설. 어떤 이미지가 잡히지? 자, 나머지 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밑에 두 개로 들어가자. Most people. 자, 앞으로 우리가 시간 때문에 시간상 관리를 위해서 쉬운 예문들은 너희들에게 스스로 하게끔 넘길 가능성이 높아. 대표적인 뜻만 확인하고 본문 해석 정확하게 해주는 것은 후반부에 있는 예문 중심으로 하자고. 그게 훨씬 더 힘을 발휘할 거야.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하고 있어. Their pet. 자신들의 애완동물들이 incapable of taking child. 어린 꼬마를 공격할 수는 없다고. incapable니까. Not true. 사실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the most docile. 가장 다스란 애완동물들도 알려져 있는데 turn on child. 턴온이 올라타는 거야. 덤벼드는 거예요. 턴온. 올라타는 건데 자, unprovoked가 중요해. 물론 보크가 이때 보우가 보이스야. 목소리야. 응? provoke. 우리 어드버케이트. 앞에 나와서 보이스 내는 거 대변하다 주장하다지. 이버크.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오게끔 나오는 거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다야. 컨버크가 따르면 목소리를 함께 모으는 거 협의하다 회의하다야. 자, 리버크. 원래 말하던 것을 취소하는 거야. 리버크 하면 야! 이게 프로버크야. 자극하다야. 근데 심장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놈 뭐야? 자극받았지 않는 대로
과거분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아무런 자극이 없었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극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려든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거지. 닥설. 그 다음. 자, 보자고. subliminal. 자, 잠재의식적으로. 자, 닥설. acceptance of media impact. understanding, 거기에 media라고 보이지? 이게 마샬 맥루한. 2009년 수능에서 이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 communication. 오늘날 신방과나 그런 데 가면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요. 굉장히 예언자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의 글도 내가 여기서 한 2개 정도, 전체 예문에서 한 2개 정도는 이 사람 예문. 가급적 예문이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어. 자, 봐봐. 자,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작업 처음이에요. 자,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subliminal, 잠재의식적으로 그리고 닥설,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has made, 그들을 prison, 자,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어. 뭐를? without wall, 자, 벽이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는데 인간 사용자들에게 우리 사회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지. 즉, 미디어의 영향력을 잠재의식적으로 온순하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뭐를? 프레스라는 그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리블링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했어. 만약에 그가 Where is going? Where is going? 목표지. 목적이시지.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거야. 설령 자신에게 뭐가 있다 하더라도. Has a gun. 이때 진짜 총이겠어? 힘이지. 경제력이나 물리력이나 뭐 그런 거야. 자, help him get there.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물질적인 수단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게 무비판적으로 노출되어지면 그거는 결코 뭐가? 그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러면 닥설은 뭐가 되는 거야? obedient, 복종하는. 그치? 시버니 큐어러블은 치료할 수 있는 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단어들은 닥설, 닥터, 얘는 doesn't,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보지는 못해. 거기 보면 doctrine이 있어, doctrine. 트루만 doctrine. 교의나 주의 주장을 나타낼 때 doctrine 알아둬야 되고 indoctrinate. 어떤 주의 주장을 주입하는 거. 그 정도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돼. doctrine, indoctrinate. doctrine, indoctrinate. 그 정도 단어 정도 챙겨주면 돼.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도 아직 좀 역부족이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쉬운 예문에서는 너희들이 조심할 듯 단어만 중심으로 쭉쭉쭉 넘어갈 거야. 그리고 어려운 예문 중심으로 속도를 내자. 오케이? 자, 고생했어. 화이팅!